정확하고 신뢰 높은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. 김선생, 경제TV의 김선생입니다. 자, 이제 첫 월요일 정규장 마무리가 됐고요.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? 장 끝났으니까. 오늘도 역시나 뭐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, 그래도 오후장 들어와서 최대한 그래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는 됐어요. 하지만 아쉬운 건 오늘 외인 기관 동반한 이 매도세가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7월 2일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 신용 잔고가 이건 뭐 너무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비투를 하지 마셔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신용미수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물론 우리 신라제는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. 증거금 100%니까요. 신용 미수로 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크게 이 신용 미수랑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자, 뭐 어찌됐건 오늘 2290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결국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. 사실 뭐 기관이 지금 연달아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. 결국은 지금 개인 외국인이 지금 왔다 갔다 치고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은 뭐 삼전 닉스 오늘도 뭐 시장의 수급은 사실상 뭐 쏠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뭐 하나 오션 이쪽이 좀 수급을 또 많이 빨아들인 이런 모습이죠. 광주 신세계 상한가 가고 금호건설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AI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. 자, 뭐 어찌됐건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주가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답답하신 분들 뭐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도 뭐 역시나 저가는 2215원.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요 라인들. 요 라인에 지금 그래도 지지는 나오면서 일단은 아랫골이 달고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 것은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속상합니다. 사실상 뭐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하기에도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. 여기서 딱 요렇게 사실 요런 식으로라도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들도 안 나오고 그냥 다시 그냥 이렇게 처박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면 뭐 사실상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는 맞다라는 거죠. 사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요런 부분이거든요. 요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길을 모으고 다시 한번 요렇게 상방 추세로 바뀌는 거. 요것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워낙에 지금 시장이 AI 반도체 여기에 너무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너무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바이오 섹터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수로 또 창을 제가 닫아버렸네요. 다시 좀 열어놓고 진행하겠습니다. 사실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뭐 바닥은 없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. 그죠? 오늘 거래량을 일단 또 보게 되면 37만 8,393주. 그럼 최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지금 좀 지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. 3거래일 동안에.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지금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이.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게 좀 순환매라고 하죠. 순서대로 좀 이렇게
수급들이 돌아야 되는데 전혀 돌질 않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 레버리지거든요. 코덱스 단일 종목,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레버리지인데 너무 지금 쏠려 있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이거는 이제 인버스일 텐데 이 쏠리는 거 보세요. 이거 인버스죠. 그죠? 거래량이 3억이에요. 3억. 이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? 아니라는 거죠. 수급이 다 이쪽으로 쏠려버리니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들, 이유 없이 그냥 종목들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. 그럼 뭐 낙폭을 그래도 꽤나 회복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신용잔고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.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또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밤 또 미국 경기 지표 발표 나오면 또 분석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아직 채널에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실내 높은 방송만 보셔도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. 정말 이 멘탈을 잘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 필수적인 내용들, 필수 자료 다 리포트화 시켜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. 이게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거거든요. 실시간으로 만들어서.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정확한 정보만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 주가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서 이건 지난주 거죠. 안 지웠네요. 자, 오늘도 밤에 요거 발표되고요. 그리고 내일 중요하죠. 내일도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. 내일 또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고 이번 주 FOMC 또 의사록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앞으로의 이제 통화 정책 방향성. 일단 최근에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또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다가는 따로 안 해놨네요. 그럼 잠깐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는 해놨을 거거든요. 자,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올해 3회 75bp는 금리를 인상할 거다.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다시 의견을 또 바꿨어요.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. 오히려 지금 뭐 케빈 허시 신임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완전 고용 목표를 뭐 명확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. 그 뭐 이런 부분들 단기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할 필요성은 뭐 낮아지고 있다. 그래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사실상 소멸했다.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없다.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연내에는 이제 금리 동결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고용 지표는 뭐 워낙에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높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낮은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지금 없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섣부른 금리 인하 베팅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
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일단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.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유럽 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약간 연준과는 좀 달라요.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제 뭐 유럽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럽연합이랑 뭐 미국이랑 상대해도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이 뭐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넘어가서 자 일단은 뭐 핵심 요약이라고 뭐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뭐 사실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해요. 네,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결국은 지금 현재 임상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, 뭐 대표적으로 BAL089나 SA600 시리즈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SA640 요게 지금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또 보면은 동시 발현이에요. 동시 발현. 그러니까 이중 작용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BAL089 하나 역시나 이중 작용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 내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중 억제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차세대 플랫폼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, 저는.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이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이러한 협력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사실상 뭐 알테오젠 이제는 피하 주사 제형을 이제 투약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피하 주사로 가게 될 거예요. 효능이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 비싸고 병원 예약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투약해야 되는 정맥 주사보다 그냥 뭐 동네 병원 가서 한 5분 10분 정도면 투약할 수 있는 피하 주사 비용도 더 낮아지고 편리성 좋아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플랫폼을 알테오젠 보유했잖아요. 그죠? 근데 경쟁사라고 해봐야 사실상 미국의 할로자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할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알테오젠보다 불리하다. 알테오젠은 이제 비독점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약들 약물들 그거랑 이제 계약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. 네, 거기에서 이제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사실상 이제 ADC 플랫폼 그리고 뭐 BBB 셔틀 플랫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결국은 이제 이 기술 이전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 역시도 분명한 이제 플랫폼을 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빅파마와의 어떤 빅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. 지금 시장의 어떤 뭐 투심 자체가 워낙에 뭐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다 때가 오는 법이라고 우리가 잘 멘탈 챙기고 잘 버텨간다면 또 그때가 저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구간대를 잘 지켜가면서 그래도 요 저점 라인 2200선을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 확인 꼭 하셔서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시청 감사드립니다.